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이 아니고 한 주 빠진 거예요. 아 근데 되게 오랜만인 것 그게 같아요. 그날 제가 그날 저기 가셨더라고요. 울산 가셨잖아요. 가셨더라고요.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만은 네. 제가 어떻게든 꼭 오려고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김용남 전 의원님한테 배울 것도 많고 아이고, 네. 전 이제 학습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꼭 오려고 하는데 그날은 울산에 대통령이 가신다고 그러니까요. 예. 과방위원장은 필참이다. 아 예. 예, 옆에 그래가지고 딱 계시더라고요. 뉴스 보고 아 저래서 그게 못 오셨구나. 이제 본래는 원래도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예. 다른 사람들이 막 끼어들어갖고 뒤로 빠지면 저는 앞으로 가질 않잖아요. 아니 그래도 딱 계시던데요. 그것만 찍을 때만. 아, 그래 그랬구나. 막 가세요. 그래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금방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뒤로 밀렸습니다. 아니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네. 사실은 그 행사 자체가 정말 의미 있는 것이고 네. 그 SK하고 아마존하고 같이 네. 해서 네.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GPU 7만 장인가? 네, 네. 7만 장. 예.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고. 네. 그래서 야 어마어마한 행사네. 예. 아니 이 그 얘기는 뉴스 안 할 수가. 보면서.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의원님. 우선 뭘 얘기해야 되냐면 네. 제가 몇 가지에서 깜짝 놀랐어요. 첫째는 대통령님의 체력에 깜짝 놀랐어요. 체력? 그 전날 외국 갔다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네. 들어오셔서 그 밤에 또 안 주무셨는지 내용 다 보시고 네. 그 아침에 나타나셨는데 네. 그것 때문에 다들 놀란 거예요. 어. 이 무리한 일정을 네. 누가 잡았어?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요 부분 감동인데 네. 보통은 본 회의장이 있고 사전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럼 사전 간담회는 AI 수석, 그다음에 국회 과방위원장, 그다음에 여야 간사, 그리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참석해서 업체분들을 만나요. 그리고 대통령은 본회의에 짠 나타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대통령께서 사전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1시간 10분 동안 모든 사람의 모든 얘기를 들으셨어요. 이게 감동이었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듣고 꼼꼼하게 메모하시고 예. 저는 그날의 발언이 과기정통부 장관 최종 낙점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배경훈 예. 원장이 와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 저도 자리요? 얘기를 들으면서 예. 아, 저 사람은 정말 고민이 깊구나. 그러니까 그 어떤 지점이냐면 얘기해도 돼요? AI? 네, 일단 우리 광고를 하고 예, 해야 광고하고 되는데 해요. 거기까지만 듣고, 일단 예,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만. 예, 얼마나 재밌는 흥미진진한 예. 얘기가 얘기인지. 나올지 빨리 오세요. 빨리 네. 그 클릭수 좀 올려주세요. 예, 하여튼 거기까지만 듣고 광고 소개하겠습니다. 네. 배경훈 위원장. 예. 자, 첫 번째 소개할 광고는 좀 저기 그 나와요 푸르릉입니다. 누적 판매량 130만 포에 빛나는 SNS 쾌변 직방 다이어트 대란템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입니다.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전문 연구진들의 독자적인 배합 기술로 442일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그만큼 효과가 검증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배변 활동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참 많으신데요. 편하게 마시는 타입으로 흡수율까지 챙겨서 하루 두 포면 매일 쾌변으로 장을 시원하게 비워내실 수 있으십니다.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40배 팽창해서 장 운동을 촉진해서 묵은 숙변까지 깔끔하게 비워내 줍니다. 오직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링크에서만 1+1+1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59% 할인된 특가로 한정판 전용 버틀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는 주문 폭주로 품절이 매우 잦기 때문에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벤트가가 적용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연세생활건강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로 장비움 평생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세생활건강은 연세대학교 비영리 수익사업체로 판매 수익금 전액 장학사업 등 교육재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벨라잇 식물성 멜라토닌입니다. 눅눅한 공기, 축축 처지는 몸, 장마철엔 잠들기도 또 개운하게 일어나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벨라잇 한 알로 무너진 수면 루틴을 바로잡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00% 식물성 멜라토닌과 순한 성분 배합으로 편안한 숙면, 상쾌한 아침을 도와드립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인데요. 주로 수면 조절에 관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또 스마트폰을 많이 보실수록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 호르몬 분비가 부족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국내 최초 적포도에서 추출한 100% 식물성 멜라토닌이고요. 일반적인 합성 멜라토닌과 차원이 다른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퇴근 후에도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는 직장인 여러분, 갱년기 증상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그리고 자도 개운하지 않다, 이런 모든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3-4시간마다 자꾸 밤에 잠에서 깨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벨라잇 덕분에 중간에 깨지 않고 푹 잡니다. 잠들기까지 2시간씩 걸려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눕고 20분 안에 잠들어요. 구매자분들께서 올려주신 최근 구매 리뷰이고요. 웰스앤헬스가 취재 편의점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2박스 구매하시면 1박스 더 드리고요. 여기에 체험분 일주일치까지 추가로 챙겨드립니다. 배송 메시지에 취재 편의점 이렇게 똑바로 딱 적어주셔야 모든 사은품 증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광고 소개해드렸고요. 의원님께서 아까 하시려던 말씀. 이것뿐만 아니라 네. 본회의장에서 네. 대통령과 김현, 최민희가 무슨 대화를 나눴냐 그거 궁금하지 궁금해요. 않으십니까? 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 많이 오세요. 그래야 제가 엄청 광고하시네. 네, 예. 제가 그래야 그 재밌는 얘기를 대방출하죠. 맞습니다. 진짜 네. 재밌는 얘기예요. 예, 본회의장. 그런데 사건. 그게 굉장히 미끼가 됩니다. 아니 근데 네. 실제로 네. 상상 초월의 얘기예요. 무슨 얘기했어요? 아니 그건 좀 이따. 좀 좀 이따가. 이따. 또 까먹으면 안 되는데. 일단 예, 거기 본회의장 적어두세요. 얘기. 일단 예. 2만 명 넘어간 다음에 일단 예, 예. 2만 명 넘어가면 취재 편의점에서 최민희 의원께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에서 김현 최민희에게 대통령은 무슨 얘기를 했나? 예, 그거 방출합니다. 대방출합니다. 네, 여러분 썸네일 단독 달립니다. 썸네일 단독. 예, 바로바로 준비해 주세요. 네. 제가 이상한 것까지 다 하죠. 이런 거 안 그러니까, 하는데 제가 예. 하니까 효과가 있겠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요. 그 울산 얘기 조금 더 그거 더 해야 돼. 예, 울산 얘기. 그 사실은 울산은 그 SK 행사인데 네. 그때는 배경훈 후보자가 지명되기 전인데 LG 사람이 왔어요. SK 행사에 왔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보통은 행사를 하면 행사로 끝나잖아요. 네. 그런데 사전에 간담회를 하더라도 SK 관계자만 그렇죠. 간담회를 하잖아. 보통은요. 예. 그런데 그 자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의료 AI의 선구자. 예. 그다음에 뭐 그 카카오도 왔고요. 네. 네이버도 왔고요. 삼성 SDS도 왔고요. LG에서는 배경훈 원장이 온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소위 지금 그 AI와 관련하여 뭔가 고민하고 하려고 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모은 다 거죠. 다 모았네. 이게 가능한 것 자체가 네. 하정우 수석이 AI 수석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생태계, 그 요걸 딱 보면 생태계 개념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게 더 확장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어디서 중단했냐면 그 자리에서 배경훈 원장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고민이 깊구나. 고민이 깊고 예. 아, 저 사람이 뭔가를 하면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서 예. 제가 까칠하잖아요. 그런데 가도 인사하면 그냥 인사하고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해요. 그런데 배경훈 원장한테 가서 제가 잘 들었다. 어. 예, 정말 그 고민이 고민 예. 이제 저도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경훈 원장한테 예. 정말 잘 들었다고.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도 놀라더라고. 평소에 그냥 김영 간사는 이렇게 잘하는데 저는 그냥 인사하면 네 그러고 예. 근데 내용이 뭐였냐? 네. 지금 AI는 크게 세 카테고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첫째가 AI 자체 기술. 예. 그래서 자체 이 자체 기술은 미국이 뭐 엄청 앞서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돈 엄청 때려 부어서 쫓아가고 약간 모방하면서 이러고 있고 돈을 1년에 600조, 700조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LLM은 안 할 수가 없지만 그것도 이제 딥시크나 잘 해서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술. 네. 그다음에 우리의 강점은 뭐냐?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ICT 강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AI를 ICT와 제조업에 탑재해서 예.
예,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우리식으로 창출하냐가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소버린 AI라고 하면서 이제 LLM 뭐 등등 중심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무언가 기술을 우리 원천 특허를 갖고 싶다 이런 아마 우리가 네. 다 그런 생각이 있지만 예. 그거에 집중하면 저는 엉뚱한 영역에서 경쟁을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못 따라가는 영역은 네. 기술을 갖다 쓰고 네. 리스크가 크죠. 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변형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예. 변형.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영토 분쟁이에요. 사실 이게 AI 영토 분쟁. 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에 어떻게 탑재하고 어떻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가가 고민인데 네. 이제 대개는 그 AI 관계자들을 만나 보면 예. 소위 정보가 문제다. 정보가.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이 부분하고 충돌이 네. 되면서 네, 네. 예를 들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공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그건 모두의 고민이나 예. 이게 충돌이 되니까 문제가 되죠. 근데 그 사람은 딱 제가 지금 고민한 요 얘기를 네. 저보다 더 기술적으로 진전돼서 하더라고. 아, 전문가 아니에요, 배경은? 전문가인데 예. 다 전문가예요. 다, 예, 다 예. 전문가인데 그 고민이 어느 지점까지 왔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 국가적 고민이 제가 말씀한 네네. 그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네.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거냐 기술에서. 그다음에 제조업 탑재, ICT 탑재를 저는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네. 그게 기술적으로 복잡할 어떻게 거 되냐. 아니에요. 예, 예. 그거를 진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는 발언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저 사람이 진짜 고민이 많네 했는데 며칠 지나서 네. 과기부 장관 내정자로 딱, 예.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배경훈 원장보다는 네. 대통령께서 예. 그런 사전 간담회에 오셔서 그 하나하나를 다 듣고 듣고. 이해하고 예. 그리고서 본회의장에 가시더라. 이 얘기요. 네. 이게 진짜 이런 거 처음 봤다고 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조금 안심이 되네요. 네, 제가. 예, 그죠. 사실은 뭐 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른바 뭐 AI 펀드 100조 얘기하면서 소버린 AI 얘기 나올 때 네. 저 리스크가 너무 큰데 어. 왜냐하면 이른바 우리가 지금 오픈 AI나 뭐 이 날고 기는 거를 지금 벌써 몇 년을 우리는 시간을 3년. 소비했거든요. 네. 완전히 네. 까막눈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일단 정부 사이드는. 네. 어. 예. 근데 지금 100조를 퍼분다고 쫓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적은 돈이 아닌데 예. 했다가 성과가 안 나면 큰일인데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일단 그 LLM 모델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잖아요.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예. 네. 근데 요새는 약간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SLM, 그러니까 스몰. 예, 스몰. 예. 그 SLM. 예. LLM이 그거는 LLM보다는 돈이 덜 덜 든단 들죠. 말이에요. 예, 덜 예. 들고 또 이른바 분야별로 특화된 쪽은 얼마든지 우리가 공략이 가능한데 정말 AI 펀드 100조를 갖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기술에 투자할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 그냥 보편적 기술, 그냥 예. 우리가 세계 1등 다- 먹을 거야 하다가 100조 다 써도 간다. 왜냐면 하나도 이번에 예. SK하고 아마존하고 이제 데이터 센터 하면서 GPU 7만 장을 예. 구비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우리나라 전체가 확보한 GPU보다 요번에 7만 장이 훨씬 더 많아요. 네. 많다. 예. 예. 근데 7만 장이 우리 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인데 이거 웬만한 이른바 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미국 거대 기업은 한 회사가 이거 이상씩 들고 맞습니다. 있거든. 맞습니다. 네. 네. 이게 돈에서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야 저거 어떡하려고 저러나라는 불안감이 좀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네. 말씀 듣고 나니까 충분히 고민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네. 쓰려고 하려고. 이미 뭐 많은 고민 하에 지금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안도감. 안도감이 일단 듭니다. AI 기본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과반위가. 예, 예. 그때 시민단체 특히 참여연대가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예, 예. 그리고 당 내에서도 걱정이 많았고 예.
그런데 그거는 과방위가 제가 그랬어요. 이게 기술이 발전했는데 네. 그 기술을 뒷받침할 제도를 안 하는 나라는 망한다. 네. 그래서 인권이나 이런 문제는 일단 가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뒤쫓아가면서 네. 이용자 보호법을 쫓아가면 된다. 네. 이런 것에 동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동의한 상태에서 지금 말씀한 선택과 집중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미 우리 업계는 네. 그렇게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많이 얘기하지만 AI 분야에서 3년을 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년이 30년과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를 거는 것은 대개 대통령들이 네. 아무리 그 디테일에 강하다 그래도 그런 작은 간담회라고 생각해요. 그걸 일단 참모들이 그런데 왜가 대통령이 이런 거죠? 그런 식이고 그냥 일단 요약해서 참모가 보고하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AI는 그래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되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네,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로 긍정적이다. 디테일을 아시어야 방향 잡는데 실수가 없다. 네, 네. 제가 말하는 실수라 함은 지금 AI 관련돼서 특화된 기술을 가진 벤처도 있고 다 있어요. 네. 그런데 보고될 때 이런 특화된 벤처가 제외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겠더라. 제가 대통령님의 접근 방식이. 그 보니까 예. 예. 자, 최민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약 7분 만에 2,000명이 늘었어요. 동접이. 역시 최민희는 힘이 세다. 아니요. 김영남 의원님이 센 겁니다. 세다. 이 예. 방송 너무 유익해요. 네, 특히 하여간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두 분. 경제 문제나 재벌 개혁 문제를 제가 오랫동안 막 저도 참여연대랑 예. 일하면서 공부를 많이 저는 자료를 꼭 보니까 근데 이분이 오민씨예요. 최고예요. 아이고 예, 그 전체 제가 공부 감사합니다. 핵심을 저렇게 쉽게 예, 그러니까요. 제가 지주회사 제도개혁 그걸 외웠잖아요. 과외 선생님. 예, 과외 선생. 그래서 그 얘기를 전달했어요 또 제가 예, 그러니까요. 윤호중 의원한테도 기재위 하고 있잖아요. 네. 예. 지금 어쨌든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뭐 경제 얘기하니까 조금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네, 거기 중요한 때문에 거예요. 특히 이제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은 진짜 이 학습이 많이 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뭔가 약간 수준 낮은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댓글창에 막 쏟아지거든요. 빨리 넘어가 막 이러는데 오늘은 확실히 전문성이 담보된 말씀들을 네.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우리 작가님께서 윤석열의 1시간짜리 자존심 이렇게 써주셨어요. 9시에는 못 가. 나는 10시에 갈 테야. 그랬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그러니까 밤 사이에는 그 내가 야간 조사, 심야 조사도 받을 테니까 비공개로만 해줘. 포토라인은 쓰고 싶지 않아. 이랬다가 오늘 아침에는 아유 그냥 갈게.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윤석열의 내심은 무엇입니까? 전직 검사이신 김영남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내심은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조사를 받기 싫어요. 조사 싫어. 네, 안 가고 싫어요. 싶어. 예. 아니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윤석열은 여태까지 한 번도 제대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1월 달에 그 2차 체포영장이 가까스로 집행이 돼서 그날 공수처로 이제 신병이 갔잖아요. 네. 그날도 거의 대답 안 하고 진술거부권 행사하고는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아예 출정 거부를 했어요. 맞아요. 나 못 나가. 배째 이른바. 예. 그래서 조사를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가기 싫어. 그거예요. 기본 네. 속내는. 예. 속내는 나가기 싫다. 네. 근데 예. 이제는 막아줄 경호처 직원들도 없어. 물론 경호관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몇 네. 명 되지도 않고 막을 리가 없잖아요. 네. 한남동 관저 있을 때야 정말 야 총 뒀다 뭐하냐 이런 얘기나 할 수 그러니까.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할 형편도 못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만약에 발부돼서 집행하러 오면 꼼짝없이 잡혀가는 상황이라 그나마 기가 좀 죽은 건데 기본적으로는 조사받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조사받기 핑계 싫다. 저 핑계 대고 예. 나가기 싫은 거예요. 결론은. 그렇구나. 내일 아침이에요. 그 특검이 토요일 아침 9시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불발되니까 내일 아침 서울 고검 앞
풍경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또 그런 풍경이 연출되겠죠. 예. 좀 기자들한테 좀 비키세요. 저분들 보게. 보게. 네, 그럴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슬슬 현타가 오는 겁니다. 음. 윤석열이라고 현자 타임이 안 오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고 특검은 나 인정하지 않아. 음. 뭐 이런 태도였잖아요. 근데 그 태도가 지속될 수가 없죠. 음. 네, 그래서 그 현자 타임 현타가 올 때 예. 그때 이제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곧 사람이라는 건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이건데요.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 네. 혹은 좋은 일이 벌어질 때, 그 내 아이의 머리보다는 세포가 먼저 알아서 내가 구속되겠구나. 네. 이거는 뭐 윤석열의 머리가 아니라 온몸의 세포 속에 아. 그 우주와 통하는 기운이 압니다. 예. 그 현타 온 거죠. 현타가 왔다. 네. 조은석 특검은 무슨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머릿속으로. 당장 이제 내일 들어와요. 네. 그러면 출퇴근 조사 시킬까요? 일단은 뭐 출석을 하면 네. 당장 구속영장을 치기는 쉽지 않겠죠. 뭐 근데 한 번 소환 조사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 몇 번 소환 조사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조은석 특검도 수사 과정에서 그때 뭐랄까요? 그 잔기술을 상당히 많이 부리는 분이라. 아 조은석 특검이? 예. 아. 아니 그러니까 아. 언론을 아, 언론을 최대한 활용할 거예요. 예. 아. 언론을. 예. 예. 언론을 최대한 활용할 겁니다. 예. 와. 그래서 어떤 언론하고 연대해서 하시네 수사를. 예. 그래서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여론전에서도 궁지에 이긴다. 몰 거예요. 예, 여론전에서 윤석열을 예. 궁지로 본다. 일단 이번에 그랬어요. 예. 어떤 반전이냐면 예. 이제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기각됐잖아요. 네. 헉, 이게 뭐야 이게 이랬는데 그 내용을 특검이 딱 메시지를 알렸는데 네. 윤석열이 그 조사받으러 나온답니다. 그래서 기각이에요. 요걸 예. 그 다음에 딱 알리니까 네. 이게 반전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토요일 날 불러. 네. 그러니까 요 자체만으로도 진짜 여론 관리는 네. 잘하고 있네요. 저에겐 통해하셨어요. 아니 사실은 체포영장 기각은 조은석 특검이 예. 예측한 이른바 기각되라고 청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각되라고 네. 체포영장은. 예. 왜냐하면 예. 체포영장은 예. 구속영장과 달리 예. 원래는 피의자의 출석이 필요 없어요. 어. 그래서 비밀리에 하는 거예요. 예. 체포영장은 예. 밀행성을 갖고 예. 법원에 비밀리에 청구해서 받아낸 다음에 그걸 예. 들고 갑자기 아침 일찍 잡으러 가는 거예요. 어. 원래 체포영장은. 예, 예. 근데 체포영장 나 청구했어요라고 언론을 상대로 알렸잖아요. 그 얘기는 예. 뭐냐면 야 대응해. 어. 그러면 어느 누가 안 나가요 그래요. 예. 저 나가요 하고 일단 급한 불을 꺼야지. 그러네요. 그쵸. 네. 체포영장 발부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열심히 나갈게요. 성실하게 나갈 거니까 이거 기각해 주세요라고 예. 하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단 출석한다고 얘기는 나왔어. 네, 네. 일단 출석은 담보가 된 거야. 와, 그 다음부터 풀어나가는 네. 거예요. 그 기각되라고 청구한 체포영장이에요. 와 네. 신박하죠. 신박하네. 이걸 어디서 듣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님 아니면 들을 네, 수가 없어요. 들을 수 없는 얘기. 예, 그러면 내일은 그림이 재밌겠네요. 네, 그렇죠. 내일은 언론은 또 많이 가고 또 취재 편의점도 또 라이브 방송을 또 또 주말 근무를 시키시네요. 우리 조은석 특검님께서. 네, 이러니까 네. 드라마를 안 보고 그러니까 영화 뉴스를 큰일 보게. 났습니다. 영화 그러니까. 좀 보러 가세요. 영화를 안 봐요. 사람들이 현실이 너무 영화보다 더 영화적이지.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김건희도 오늘 그 입장이 나왔어요. SBS 보도를 예, 통해서 예. 오늘 퇴원해가지고 네. 예, 특검 조사는 받겠다고. 그러니까 현타가 그러니까. 부부가 그렇죠. 현타 온 거고 네. 그런데 그 뒤가 붙어 있잖아요. 집에서 요양하겠다. 아니 어떻게 보세요? 집에서 요양. 집에서 요양하지 왜 150만 원씩이나 내고 병원에서 요양을 했을까? 아니 이제 그게 현타가 오기 전이죠. 예. 그래서 그 사실 병원에서 우리가 그것도 너무 상투적인 게 우리가 재벌 오너들이 맞아요. 그 휠체어 타고 이러고 나타나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그런데 여성이 그런 적은 없었지 않아요? 맞아요. 없죠.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김건희의 그 모습을 보나 했더니 차마 그렇게 못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면
그렇게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데 왜냐면 일단은 특검이 3개예요. 아니 특검도 전에 사실은 그 전에 소환이 검찰에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얼른 입원을 했는데 이 검찰 하나만 어떻게 그렇게 하겠는데 특검은 시차를 배구도 시차를 두고 공격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네. 브로킹 떴는데 떴다가 내려앉는데 거기다 대고 때리면 어떻게 또 떠? 계속 떠야 되는데 계속 입원은 불가하잖아요. 그리고 14일이면 무조건 퇴원을 해야 네. 되고 여하튼 얼른 입원은 했지만 다시 또 나와서 조사는 피하기가 어려워졌다. 어쨌든 그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방금 전에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평가 현재 잘하고 있다 64%, 잘못하고 있다 21%. 그 과거 취임 후 첫 직무 긍정률 평가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52, 문재인 대통령이 84,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44%였습니다. 어제 NBS에서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 연령대별로 또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요. 그 70대 이상에서도 45%가 이제 갤럽 조사입니다. 45%가 잘하고 있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대구 경북에서 44%가 잘하고 있다. 그리고 33%가 못하고 있다.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56%가 잘하고 있다. 29%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 70대 이상에서조차도 긍정평가, TK에서조차도 긍정평가를 받고 있다. 일단 그 대통령의 특징은요. 네. 경기도지사 시작할 때 지지율이 전체에서 꼴찌인가 꼴찌에서 2번째였어요. 네. 그런데 3년 하고 나오실 때 1등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처음보다 마지막에 지지율이 높다는 거, 네. 그거는 일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정파적으로 나누어 있는 지형에서 64%고 어제 MBS는 9%가 올랐더라고요. 네네네. MBS가 약간 좀 짜게 나와요. 네, 민주당 예, 쪽이나 예, 이재명 예. 대통령에게. 근데 거기서 9%가 올랐다는 거는 너무 열심히 한다. 게다가 이거는 윤석열 덕분이기도 해요. 네. 예, 왜냐하면 출근도 안 하고 가짜 차도 보내고 이러고 네. 그 술 먹고 늦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냥 낮과 밤이 없이 일을 해서 대통령실 직원은 쓰러지는데 대통령님은 안 쓰러지는.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직원이 게 쓰러져. 열심히 한다잖아요. 예, 성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성실. 그 두 번째는 약속을 지킨다예요. 저 소록도 가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지역에서 뭐 할 때 점심, 그러니까 선거 운동 하다가 식당 들어가요. 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점심 먹으러 올게요. 그러면 반드시 제가 가요. 이 사람은 까먹고. 그런 걸 쉽게 생각하죠. 의원님 잘 아시죠. 예, 예. 저는 그런 것까지도 헛말 안 해요. 그러면 못 오면 아 이거 잘못 말했고 오늘은 못 오고 내일 올게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소록도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요. 예, 쉬운 일도 아니고 예. 그게 멀기도 하고. 네. 예, 그런데 그때 김혜경 여사가 꼭 대통령 모시고 오겠다고, 오겠다고. 했는데 부부가 같이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네. 감성 라인을 팍팍 지금 그러니까. 자극하는 데다가 네. 실제로 그러면 개혁적인 일은 또 안 챙기냐 아니에요. 예. 제가 이번에도 저는 방송 개혁하려고 난리 났잖아요. 저 그렇죠. 혼자 막 미친 듯이 예. 뛰고 김영 간사 국정기획위에서 예. 뛰고 뭐 과방위원들 전체 뛰잖아요. 예.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 민생과 관련된 건 밀어붙인다. 예, 그래서 추경 빨리 해라. 네. 예, 그리고 최소한의 여야 합의는 거쳐라. 나머지는. 예. 되게 합리적이지 않은가요? 예, 지금- 그래서 올릴 수밖에 없다. 17,000인데 3,000명 더 오셔야 그렇지. 그 저희가 공개한 비하인드 좀 스토리를 비하인드 알수 있는. 스토리를 공개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진짜 기상천외한 얘기거든요. 기상천외한 얘기래요. 게다가 기상천외한 얘기를 대통령과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김현 의원님 무슨 얘기했을지 들으시려면 3,000분 더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아니, 2만이 넘어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최 예. 의원님 말씀에 다 동감을 하는데 네. 다만 소록도 방문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 딴 거보다도 역시 부부는 다 비슷하구나. 대통령 부부도 네. 와이프가 꼭 가야 돼. 그러면 안 갈 수 없잖아요.
여긴 꼭 예. 가야 돼. 그러면 아, 그리고.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의원님 그 셔츠 아니,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의원님 솔직히 얘기해 예. 보세요.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무서우세요? 와이프가 제일 그거는 네. 대통령도 똑같으세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야죠. 그래야 아니, 집이 잘 그러니까 돌아갑니다, 의원님. 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저한테 그 나쁜 감정을 갖고 저를 괴롭히더라도 예. 일단 집 밖에서 뭐 그러더라도 집 안에 들어오면 그 안까지는 못 들어오잖아요. 예. 끝나잖아요. 일단 와이프는 다르죠. 예. 와이프는 집 안에서까지.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방송 천재라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 거기 가셔서 어떤 편견, 네, 네. 차별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도 굉장히 네. 이렇게 심장 한 켠이 아 그래 이러면 안 되지. 벌써 일제 강점기 때부터 몇 아, 년입니까? 그렇죠. 그 네. 세월을 소록도라고 딱 이렇게 해서 한센인들의 인권을 유린했던 그 역사를 다시 또 환기 네. 시키는 거니까요. 저는 그것도 라이따이안 그다음에 베트남 네, 진실 그때도,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실 좀 잊혀지거나 멀어지거나 우리 사회에서 비주류의 역사거나 이런 것들까지 다 소환해서 디테일이 살아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밑바닥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수없이 많은 독서와 네. 계속 자기를 단련시킨 결과예요. 이게 저는 라이따이안 얘기하는 거 들을 때도 네. 그게 아주 우리 사회의 시민운동에서도 주류가 아니었어요. 일각에서 맞아요. 국제민주연대. 소수가 예, 네. 아주 소수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저도 같이 시민운동하면서 아 이게 이런 일이 있네 이렇게 가슴에 있었습니다만 네. 그거를 끄집어내서 주요 의제로 못 올린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렇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진짜 디테일하게 책을 읽고 자료를 꼼꼼하게 보고 그게 머리가 좋으시니까 다 남아 있고 네. 그런 거죠. 음. 어제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그것 좀 잠깐 여쭤볼게요. 이번 주에 가장 화제가 됐던 행사가 뭐냐면 광주 전남 타운홀 미팅이에요. 아, 그것도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사실은 그 공항 문제를 어떻게 네. 그러니까 지역이 서로 갈등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였고 서로 이제 떠넘기기 남 탓 뭐 이런 거고 전 제일 재밌었던 장면이 그 저 무한 군수님이 아무래도 우리 지사님은 광주 편인 것 같아요. 완전히 막 그리고 SPC 이건 제가 전문이잖아요. 대장동. 그래서 정말 막 그 박장대소 폭소가 터지면서도 적절하게 잘 지자체장들이 대응하지 못해서 네.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야 이거 호남 지역 이제 전략 공천 안 된다. 이거 실력으로 승부해라. 엄청나게 그 비판도 많았어요. 그 네. 울산에서도요. 네. 울산시장이 그 3분하라고 다 그랬는데 네. 거의 13분에 걸쳐서 13분. 13분에 걸쳐서 울산 지역 현황 다 얘기하더라고. 네. 그런데 이제 아무도 막지 않잖아요. 네. 그런 자리는.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완전 뽕을 빼려고 하시는 아 완전 뽕을 빼려. 그래갖고 폭소가 터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서민적이며 민중적인 언어로 언어로. 그런데 너무 길다는 얘기를 한 예,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건 진짜 대단한 것 같고 나는 예. 저는 오히려 그 광주 전남 방문해서 입틀막 하지 마. 예, 그렇죠. 예. 그거 그건 인상적이잖아. 마이크 들이세요. 예, 대조되고 들어오라고. 예. 대조되잖아요. 그렇죠. 그 네. 언론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방선거 앞두고 지자체에 출마하시려고 하거나 지금 지자체장이신 분들은 좀 긴장하실 것 같아요. 일단 그 도심 공항 문제는 뭐 광주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네. 뭐 수원도 사실은 수십 년 된 수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대구, 광주, 수원 이런 데가 이제 그 도시가 팽창하면서 네. 옛날에 있던 군 공항이 이제는 도심 속에 자리하게 되면서 네. 군 공항 이전 문제가 가장 큰 그 핫 이슈가 되는 지역들인데 네. 제가 알기로는 원래 무안 공항을 신설할 때는 광주 공항을 이전하는 대체 공항으로 이제 시작이 처음에 됐다가 사업이 진행되면서 군공항 이전은 안 되고 그 국제공항 민간 공항으로 일단 개항을 했죠. 네.
된 다음에 이제 광주공항 이전은 무안군에서는 그 소음의 크기가 다르거든요. 민항기하고 전투기하고는 일단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소음의 크기가 다릅니다. 네.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광주공항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공항이기 때문에 소음 피해 그 주민들이 훨씬 숫자가 많은 것이고 무안공항은 아무래도 도심과는 많이 떨어진 곳에 새로 짓다 보니까 소음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주민의 수가 대단히 더 적은 것인데 이제 그냥은 못 받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죠. 무안 입장은. 근데 광주 입장은 야 이거 광주 공항 이전하고 나면 군 공항 떠나고 나면 여기 뭐 아파트 부지로 개발을 하든 상업용지로 개발을 하든 여기서 남는 돈 다 줄게. 그러면서 1조 주겠다는 얘기를 광주 광역시장이 했는데 했어요. 무안군수는 그 1조 남아? 못 믿겠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1조는 큰 돈인데 예. 그러면서 전남도지사한테 물어봤더니 예. 최근에 계산한 거 보니까 8천억 정도 남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1조가 안 되네. 이렇게 그러니까 무안군수는 거봐. 1조 안 되잖아. 뭐 이런 거 하는데 대통령이 그럼 내가 책임지고 할게 그렇죠. 이거 사업. 예. 내가 책임지고 예. 사실은 떠넘기지 않겠다. 예. 도심 군공항 이전 같은 큰 사업은요 대통령이 나서주지 않으면 안 돼요 진행이. 네. 지자체 간에 서로 자기 지역에서 표 받아서 당선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자기 지역 얘기만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나서 주셔야 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잘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 바로 대통령실에 TF 만들라고 네. 지시했고 이제 움직이는 자, 거예요. 근데 네. 옛날엔 TF 만들면 끝이잖아요. 절대 안 그러세요. 당 대표 하실 때도 뭐 네. 만들어주면 끝까지 물어보세요. 일 안 하면 왜 일 안 하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옵니다. 왜 일 안 하세요? 네,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세요. 네. 그리고 그게 길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뭘 보고를 하잖아요. 요즘도 네. 제가 여당 되니까 너무 힘들어. 왜냐, 예. 의원님 네. 야당일 때는요 네. 방송 3법 만들어. 네. 그냥 거부권이 예상되니 네. 우리는 네. 원론적으로 다 넣어. 예. 시민사회 요구도 다 다 받아. 넣어. 예. 그러면 거부권이 행사돼. 그럼 그 과정에서 되게 심플하잖아요. 그게 원칙적으로 다 하면 돼. 네, 네. 근데 이제 여당이 되니까 이게 통과되고 거부권 없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과도 되고 이게 실현이 돼야 돼. 네. 그럼 더 꼼꼼하게 보게 그렇죠. 되겠죠. 그럼 이 꼼꼼한 과정을 공유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다 소통하셔야 예, 제가 절대 기자도 안 만나고 저 네. 혼자 김영 간사님이 워낙 유능해서 다 해라 그러다가 네.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서 한 명 한 명 설득을 하고 다니는데 당연히 대통령실과 소통해야죠. 네. 그 여당이니까 대통령실하고 제가 소통해야 됩니다.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디테일까지 끝까지 잘하세요. 어쨌든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 있잖아요. 네, 2시에. 그래서 상임위원장 예, 상임위원장 3분 할 겁니다. 네, 민주당이. 예, 국힘이 예. 예결위원장만 하라 이러던데 네. 이게 지금 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이제 여름휴가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속 밀어붙이면 공무원 사회가 못 버텨요. 예, 그래서 7월 그 20일 이전에 다 끝내고 또 8월 10일 이후에 또 다 끝내고 이런 네.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합의가 필요한 건 합의하고 합의 시도할 거고요. 다 갈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그냥 다 할 것 같아요. 상임위원장들 싹 다. 네, 예. 근데 이제 이 얘기 나왔으니까 네. 뭐 제 솔직히 여러분이 상임위원장 라인 딱 보고 다 놀라셔갖고 저한테 이게 어쩐 일이에요. 예. 그 상당한 그 민주당 내 온건파라고 해야 됩니까? 뭐 네, 표현을? 네. 그런데 예. 그래서 저도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답하지? 예, 이러고 예, 있는데 그 다음에 딱 간사가 발표가 예. 된 거예요. 간사들이 예, 그래서 법사위 간사가 김용민 의원입니다. 예. 네, 예.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예. 예, 오늘 아침에 김용민 의원님 오셨다 가셨는데요. 뭐 죽으나 사나 법안을 통과시키는 책임이 간사에게 있는 것 같다. 원래 간사가 세게, 네, 물론 예. 이제 위원장이 뭐 일정을 잡고 이렇게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찰 개혁에 목숨 건 거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검찰 개혁에 저렇게 나서는 건 정치적 목숨 거는 거잖아요. 얼마나 뒤지겠어요. 네.
저도 만났어요. 요 앞에서. 그래서 예, 예. 제가 얘기했죠. 예. 의원님, 이춘석 위원장님이 사실 좋은 분이긴 하지만 걱정이 좀 돼. 근데 제가 그 지지자들이 걱정하다가 제가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간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아휴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심. 네, 그래서 예. 얘기했어요. 안심입니다. 예. 그 얘기해야죠 계속. 그렇죠. 그 어쨌든 이제 국회가 그 다음 주에는 이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7월 4일인가 7월 4일 날 4일에. 끝나죠. 그럼 또 이제 다시 시작을 할 텐데. 네, 다시 또 할 거예요. 네, 그 방송법하고 개혁 입법들은 네.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일단 검찰개혁 입법은 네. 아직 법사위에서 내용 논의를 안 했어요. 그런데 개별 의원들이 저도 공수처 강화하는 법을 내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검찰에 단독으로 기소권을 주는 건 하면 안 된다. 영장 청구권도 두 기관이 최소한 갖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논의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김영민 의원이 그 검찰개혁법 발의하면서 네. 요거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얘기했던 거고요. 방송 3법은 네. 민주당 내에 조율이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 조율도 다 끝났고요. 그리고 훨씬 꼼꼼하게 예, 저희가 거부권 없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꼼꼼하게 국민적 통제 장치까지 예. 다 넣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지도부도 그렇고 의원들 전체가 네. 빨리 하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아니 근데 긴급 제안 그 예. 대통령께서도 지방에서 직접 민원을 다 청취하고 해결하는데 예,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 예. 예. 어떤 동접 민원? 18,000명 넘었으니까 이제 해주라. 이제 해줘라. 예, 예. 18,000인데 2,000이 부족하네요. 사회자님이 예, 그냥 판단을 정하셨어요. 사회자님이 2만 정하셨어요. 2만 제가 정했네. 네, 그러니까 의원님이 뭐 한 게 아니라 저는 안 정했어요. 제가 그러면 긴급 수정을 좀 할까요? 네. 네. 김용남 의원님께서 얼굴까지 빨개지시면서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수정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시간은 44분이라 예, 수정하겠습니다. 18,000이 넘었으니까 제가 말씀해 주세요. 기상천외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상천외. 예. 진짜 상상 초월이실 텐데 네. 대통령이 가운데 문으로 들어오셨어요. 네, 중앙 통로. 그런데 그 중앙 통로가 약간 의원석보다 위로 돋아 올라져 있었어요. 그런데 김영 간사가 네. 이제 제 옆이고 저는 통로 옆에서 제 옆으로 왔어요. 대통령이 오시니까 다 앞으로 나왔는데 네네네. 어떤 의원들은 그 중앙 통로 위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네. 의원님은. 네, 네. 그러니까 키가 커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김영 간사는 감히 대통령이 오시는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 그리고 그 위로 안 올라가고 의원들의 그 네. 한 10cm 예. 그 밑에 서 있었던 거예요. 단차가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단차가 있는 네. 데다 우리 김영 간사가 자그마하니까 저는 키가 크잖아요. 위에 네, 있으나 네, 아래에 예, 있으나. 그래서 예. 우리가 서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들어오다가 네. 이렇게 보시더니 네. 아, 왜 이렇게 작아요? 그러죠. 김현 의원님한테 그래서 제가 예. 아, 대통령님 그건 좀 심한 말씀이세요. 아, 그 장면이 예. 아, 예, 궁금해하시네. 그 예. 얘기였어요. 아, 그 그러니까 얘기구나. 김영 간사가 예. 아유 대통령님 오시는데 어떻게 그 위로 올라가나요? 예.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야, 그랬더니 뭘 하세요? 그럴 때 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이 의문의 일패를 다 찍혔어. 예, 의문의 일패를. 예. 진짜 기상천외한 대화죠.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짧은 순간에 무슨 얘기들을 하실까 되게 궁금해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이재정 의원님 같은 경우에 그 저 뭡니까 대통령 취임식이라기보다는 그때 선서식. 선서식 네. 할 때 그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랬더니 살 많이 빠지셨네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아, 살에 관심이 좀 있어요. 이재정 의원이. 아, 요즘 아니 엄청-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아니 근데 대통령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정 의원이 엄청 살이 빠졌어요, 진짜. 그냥 거의 예. 아이돌 같이. 그러니까 날씬해지셨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주로 좀 약간 진짜 그것도 디테일이네.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네. 그러니까 눈이 왜 이렇게 매 눈이라니까 저한테 그때 그래갖고 그날 울산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발언 기회를 안 주겠다 하정우 수석이 네, 그랬어요.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치인들은 말 안 하면 죽는다고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최영도 간사가 말하는 게 중요해서 예. 저보고 하라고 해서 예. 제가 잘 들었다 그러고 최영도 간사한테 넘겼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을 안 놓치시고 네. 저하고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말을 그렇게 안 하셨냐고 예. 그렇게 물어보시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네. 김현 간사가 좀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모든 걸 기억하고 네. 작은 모든 걸 가지고 나중에 꼭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머리가 저렇게 네. 좋은가 이럴 예. 때가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그런 눈썰미도 있고 네. 그리고 저 사람이 왜 저래 이거 다 했다 기억했다 물어봐요. 아 무서워라. 근데 의원님 저기 그 낚시였다고. 제가 낚였다. 얘기했잖아요. 기상천외한 거라고. 안 웃기다. 어느 대목에서 웃어야 되냐 막 이런 얘기가 막 올라오고 안 웃기는 있어요. 게 웃기는 거예요. 네, 여하튼 사실은 그동안 사실 보지 못했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뭐 출근도 안 하고 술 네. 먹고 막 안 나고 막 이랬는데 어쨌든 김밥 먹으면서 국무회의 처음부터 4시간씩 하고 그리고 진짜 그 디테일이 강해서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네. 그래서 정말 뉴스 보는 맛이 난다 이런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으셔서 또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어제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 야당 먼저 배려를 하시더라고요. 야당을 향해서 먼저 인사하고 네, 그리고 네. 우리 막 민주당 쪽에서 막 박수 12번 나올 동안 여기 박수 한 번도 안 나오니까 뭐 그 부분도 또 말씀을 하시고 어쨌든 협치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불만이 폭주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불만이죠. 일단 잘하니까 아니 의원님. 얄밉거든. 의원님 일단 얄미워, 이재명 얄미워. 대통령인 거에 불만인 아니, 거죠? 물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잘하면 안 되는데 자꾸 잘하니까 실수해야 되는데 네. 망해야 되는데 그 예? 불만이 많죠. 그 얄밉게 잘하잖아요. 저기 예, 얄밉게 잘한다. 그 예. 에펜코리안가 펜코 예. 예, 글 올라온 거 예. 제가 저 여기저기 편알랐는데 예, 예. 이러다 정말 이재명이 좋은 대통령이면 어떡하지? 그게 제목이 잠이 안 온다. 아 잠이 안 온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취임한 건 맞죠. 예. 왜냐하면 이른바 기저 효과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뿐만 예. 아니라 여당이 과반 이상.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직전에 워낙 바닥을 쳤기 때문에 기본만 해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취임한 게 틀림없어요. 근데 기본보다 훨씬 잘해. 그러면 더 도드라져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열받죠. 억장이 무너지는 거야 이게. 아 제가 여러분 그 한 가지만 또 재밌는 이건 재밌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에펜코리아를 진짜 재밌어야 됩니다, 언니. 예. 에펜코리아의 그 글. 네. 아 잠이 안 온다. 이재명이 진짜 좋은 대통령이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거를 대통령께 보내드렸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잠 못 자게 해드릴게요. 이거 특종이다. 이건 재밌죠? 이건 진짜 재밌다. 이건 재밌었죠? 이건 대박이야. 잠 못 자게 해드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신 직접. 거. 예, 예. 네. 잠 못 자게 해드린다. 네. FM 코리아. 네, 잠 안 잘 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와, 잘하시겠다. 이건 진짜 대박이다. 앞으로 벨라이트 매출 많이 늘겠는데. 그러네요. 벨라이트 잠못 자는 사람 많아져서. 사람들 많아질 것 같은데. FM 코리아에 광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진짜 이거는 정말 잘해서 보완이 됐죠. 예, 그렇죠. 그래서 확실히 보완이 됐습니다. 잠 못 자게 해드려야죠. 예. 너무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얄밉게 잘한다. 막 못하고 망하고 실수하고 막 얼레벌레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그래서 전혀 아니니까. 요새 이른바 보수 유튜브들이 네.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보수 유튜브 돈이 안 들어오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요. 조회수가. 예. 왜냐하면 예. 뭘 잘못하고 실수해야 와 저거 봐 막 이러면서 막 그거 갖고 조롱하고 떠들고 막, 막 네. 신나서 보고 그러는데 네. 이 거리가 없는 거예요. 거리가, 예. 거리가 없으니까 하는 사람도 맥 빠지고 보는 사람은 더 재미없으니까 안 보고 이래갖고 예. 그 전에 조회수가 몇십만씩 나오던 채널들이 요새 만을 못 찍어요. 그렇구나. 장윤성 기자님 이건 좋았다고. 예. 네, 댓글 중요합니다. 네, 이건 정말 좋았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이 댓글로 진짜 힘을 많이 받습니다. 좋은 선풀 많이 남겨주시고요. 어제 NBS 조사도 그렇고 오늘 갤럽 조사도 그렇고 정당 지지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는 43%, 국민의힘이 23% 이렇게 나왔고요. 어제 NBS 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거의 그 20% 차이가 납니다. 민주당이 NBS에서는 45, 국민의힘이 20%예요. 그러니까 역대 최저치를 찍은 건데
탈출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 대표 출마도 저희들이 이제 취재해 보니까 한동훈 대표도 출마 안 할 가능성, 그리고 김문수 지사도 저 후보도 출마 안 할 가능성. 그래서 당 대표 후보를 이낙연 전 총리가 할 가능성이 있다 얘기가 막 나돌아요. 국민의힘 얘기 좀 들으시나요? 예.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은 그 뭐랄까 활로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뭐가 이게 기회가 안 온단 말이에요. 네. 일단 실수를 해야 기회가 오는 건데 야당 입장에서는 반사 이익을 노리는 건데 그런 기회가 안 오고 있어서 저는 당 대표는 막상 전당대회 날짜 잡히고 하다 보면 나옵니다. 제가 보기엔 한동훈 전 대표는 당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있죠. 근데 김문수 전 후보는 네. 그래도 출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왜냐면-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올 거고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물론 삼선이기는 하지만 처음에 될 때 보궐로 됐어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 한 경력을 다 따지면 한 7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선 의원의 원내대표치고는 실제로 국회 이력은 좀 짧은 편이에요. 그리고 뭐랄까요, 이 어려운 야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난국에 107명을 끌고 이렇게 돌파하기에는 약간 그런 뚝심이나 지략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기재부 그 직업관료 출신으로 공무원 생활도 오래 하고 뭐 좋은 대학 나오고 한 거는 맞습니다만 또 정치는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 대표가 새로 뽑히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경북지사 출마설이 나돌고 있더라고요. 김문수 후보가. 근데 이제 유일하게 김재원 의원이 제일 반대한다. 왜냐하면 자기 대구시장 그렇죠. 예, 이걸 줘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네. 김재원, 김문수, 뭐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이러고 있는데 이진숙 씨가 저러고 있는 건 참 넌센스입니다. 예.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저는 요즘 이렇게 국민의힘을 보면서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2007년 대선에서 560만 표로 네. 대패하고 그리고 2008년 총선에서 80석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래도 민주당은 인재풀이 넓으니까 정세균 대표가 계셔서 네. 그러니까 정세균 대표는 정치 경험도 많고 그리고 이게 좀 이게 사람도 아우르고 이런 게 있어서 그 위기를 잘 버틴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2010년 지선에서 물론 우리 대통령님 뭐 어쨌든 그 이후에 2010년 지선에서 약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안정형의 리더십이 당에는 필요하고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는 그런 리더십, 그다음에 개혁을 치고 나갈 때는 개혁적인 리더십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제가 국민의힘을 보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2012년에 제가 국회 들어와서 국민의힘 쪽이 너무 부러웠다. 인재풀이 우리보다 좋았다, 솔직히. 네. 그러니까 대선에서 지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들어와서 보니 국힘이 인재풀이 정말 형편없더라. 네. 그리고 오히려 차분하고 괜찮다. 거의 다 관료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보세요. 김민석 그 총리 내정자 인청에서도 검사들이 저러잖아요. 맞아요. 예. 이건 저쪽에는 전략가가 지금 없구나. 매우 안 좋은 징후입니다. 네. 검사들이 그 중요한 총리 인사청문회에 나타나서 예. 특수부 검사처럼 청문회를 하잖아요. 예. 수사하듯이. 네, 수사하듯이 청문회를 하니까 윤석열이 마구마구 떠오르잖아요. 예. 아직도 저건 윤석열의 당이구나. 그래서 아마도 혼란을 수습하고 이런 과정이 조금 더 길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제 어찌됐든 김민석 후보 총리 인준이 되겠죠. 네, 됩니다. 예, 예, 그리고 투표하고. 예. 그리고 2억짜리 우리 과거에 한덕수도 해줬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정말 돈도 많고 이상한 월세도 막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 지금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김민석 후보자 그 중앙지검에 배당됐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중앙지검이 서울 경찰청으로 이송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 제2의 네. 조국 그 가족 그 멸문지화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막 걱정하시던데 제가 기우시다. 네. 그렇지 않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하여간 그 뭐 재밌습니다. 재밌고 유쾌한 소식도 또 하나 네. 있어요. 뭐냐면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반값 점심값을 네. 예, 이제 생각해 보라고 해서 큰 산업단지 중심으로 왜 학생들 1,000원의 밥상 있잖아요. 네. 대학생들 네. 그런 것처럼 요새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직장인들 점심값을 보존해 줘라. 이제 이런 그걸 좀 검토해 봐라. 그래서 아마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하게 될 텐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서울 같은 경우 굉장히 물가가 높고 점심 한 그릇 사면 가격이 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구내 식당이 있거나 이런 회사들에게는 더 유리하고 또 작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또 조금 별로 혜택이 없는 그래서 이렇게 좀 디테일이 살아있는 정부니까 이렇게 좀 고르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도 대기업 구내식당은 사실은 싸요. 제가 알기로는 싸요. 비싸지 않아요. 맞아요. 싸요. 예. 지금도. 왜냐면 고퀄이고. 거기는 회사에서 상당히 그 보존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절대로 비싸지는 않은데 문제는 그런 큰 사업장이 아니라서 구내식당이 없어서 일반 음식점에 나가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조금 부담이 될 정도로 요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올랐는데 이 정말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죠. 이게 또 요식업을 하는 자영업자분들한테 피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무조건 자영업자들한테 싸게 받으라가 할 수는 또 없고. 없는 거고 예. 그리고 자영업자들한테 일일이 다 어떤 일부 지원 내지 보존을 해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라서 설계를 정말 정교하게 해야 될 겁니다. 이거. 이게 룰라가 했던 방식. 예. 그러니까 교육이나 뭐 이런 모든 문제에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저소득층에 대하여.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했을 때 조금 정교하게 봐야 되지만 그 식당이 있는 곳에 뭐 가격을 인하하라 50%로 하라. 이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네. 그건 그들만에 해당이잖아요. 네, 네. 이제 다른 방식은 쿠폰 지급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 파악되면 예. 50% 쿠폰을 지급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하는 방식을 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15만 원 민생 지원금을 다 푼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야 자영업 전체가 살아날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저거는 아마도 저 발상 자체는 긍정적이고 이제 실행 계획에 들어가면 네. 더 좋은 안으로 진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때는 실행 계획이 저렇게 나왔다 안 해. 뭐 아예 안 할 거야. 5살 저기 초등학교 입학 질렀다가 아예 안 해.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근데 스타일이 김민석 총리도 스타일이 네. 엄청 디테일에 강하고 네. 뭐 저런 것까지 신경 쓰나 할 정도로 신경 쓰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큰 방향을 정했으니 구체적으로 뭔가 만들어낼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것만 끝으로 여쭤볼게요. 그 방금 전에 속보가 전해졌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모비 네.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이제 그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VIP한테 내가 말했어. 그 사표 쓰지 마. 요 예, 얘기, 예, 요 예. 얘기 관련된 그 자료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근데 임성근 사단장은 어제 느닷없이 그 이명현 특검 만나겠다고 찾아와가지고 일종의 언프를 했다가 못 만나고 돌아갔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명현 특검이 기자들한테 나서서 아니 뭐 약속도 없이 부르면 그러니까. 와야지 예.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나가지고 뭐 왜 면담 신청을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또 박정훈 대령 항소심 재판이 있고 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사실은 그 국민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진행됐을지는 다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뭐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니까 네. 이제 시작될 텐데 사실은
그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의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이종호라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대표를 통해서 많은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최혜병 사건에만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제대로 좀 파면, 그렇죠. 소위 털면 예, 털면. 무궁무진하게 나올 겁니다. 아, 사실은. 이종호를 털면 무궁무진하게 나올 예. 거다. 거기 3부도 나오잖아요. 그럼부도 있죠. 예. 아니, 너무 워낙 많아요. 아, 관련된 막- 게. 예. 막 그 이 대목에서 설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특검에 의해서 사실이 확인되고 정의가 구현돼 가는 과정을 보는 게 예. 설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 아니 그리고 일단은 이제는 뭐 옛날에는 김건희가 막아주겠지, 뭐 대통령실이 막아주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버텼겠지만 네. 이제는 그게 다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불이익을 보거나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얘기해요. 다 네. 술술 네. 분다. 네. 알겠습니다. 뭐 뉴스가 너무 많았는데 다 챙기지를 못했어요. 그 사병 집단 5명까지 뒤집어 씌웠는데 윤석열 측에서 경호처 고발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또 관련해서 그 최혜병 사고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CBS 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나왔고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살펴보셔야 되겠다. 네. 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만은 못 찍었지만 19,000은 넘었다. 예. 아까비 아까비. 예. 다음 주에는 좀 더 여러분들께서 많이 뉴스를 보셔야 네. 됩니다. 다음 네. 주에 또 제가 흥미진진한 흥미진진한. 가져오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건 진짜 단독이에요, 의원님. 제목거리입니다. 예. 아, 네. 대통령께서 직접 최민희 그게 의원께 잘하겠다, 이런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네, 잠 못 드는 밤. 아 그때는 벨라이스로 벨라이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나와요 푸르릉도 같이. 네, 드셔야 됩니다. 장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